자,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원전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떠났습니다. 오늘 출발을 했고요. 이제 2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하는데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가 펼쳐질 전망이죠.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이 웨스팅하우스 부분일 텐데 일단은 떠나기 전에 같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갔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이 원전 쪽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기대감 갖고 오늘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당분간 종목별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외에도 또 4대 기업 총수들이 같이 지금 경제협력단으로 오늘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원만하게 합의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전에 체코 측에서도 사실 이번 수주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한국을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한번 한국 왔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미국과 원전은 사실 딸려야 될 수는 없어요. 기술을 우리가 한번 갖고 왔었기 때문에 노양 쪽에서 사실 이제 경쟁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쪽에서는 사실 수주를 따내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만하게 서로의 어떤 수익을 남기는 구조 내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술력적으로 그리고 납기 기간이나 이런 경쟁력 부분에서 체코도 우리나라 원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잘 합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원전주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워낙 또 큰 규모의 대규모 조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레벨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신한울 이 3, 4억이 이슈가 있죠. 드디어 이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하면서 이게 사실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제 허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역시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력 수요 증가 섹터입니다. 일단 지금 AI라든지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뉴스를 통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소가 최대 1000기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탈원전을 외치고 있던 많은 주요국들이 계속적으로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에 수주를 따내고 있는 한국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원전주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ETF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든지 아니면은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ETF인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 괜찮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매수했다면 한 양쪽 다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원전주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ETF를 가져오신 건 아닐지 한번 의심을 제가 한번 해보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종목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죠. 띄워주시죠. 자, ETF 아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이 나왔습니다. 이유 들어보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 원전에서는 거의 그냥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코 원전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24조 원에서 만약에 성사가 됐을 경우 8조 5천억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4조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원자로랑 냉각 펌프, 그러니까 1차 개통 부품을 먼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MR을 우리가 주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SMR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62기의 SMR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전 세계 수요가 SMR로 많이 집중이 되고 빅테크도 SMR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SMR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경제 같은 경우는 한 100조 원 정도 효과가 있고 16만 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은 갈수록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가 섹터에 뭔가 대장격 종목을 들고 온 게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자, 다음은 우리 기술입니다. 오늘 7%대 상승했네요. 네, 이 신한울 3, 4억에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체코라든지 역시 이 부분에서도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신한울 3, 4억에서도 건설 사업에서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대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기술을 계약을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앞으로 다른 원전 추가 수주가 나왔을 때도 계속적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산사업부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우리 DS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100% 자회사고요. 현대로템에 최근에 이제 럼플렛 타이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타이어 대비했을 때 전차에서 가볍고 그리고 조립이 굉장히 편합니다. 조립과 분해가 편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통째로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거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제품 테스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게 되면 역시나 이것도 주가의 한 단계 레벨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방산사업부도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만 주가 9월 12일 날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120만 주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중장기로도 한번 지금쯤 접근해 볼 만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뭐 전투기, 방산 쪽까지 각종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주주들은 또 어떤 기대 그리고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외인들 냄새 기막히게 맡고 들어오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빨간불 켜냈죠? 자세한 의견 들으러 입장해 볼게요. 차트를 보아하니라고 전문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텐베거 고수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다음 의견도 함께 볼게요. 합병 관련 싹 다 미확정, 역시 두산 밥캣과의 합병 이슈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자세한 전망도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음 종목 토론방 우리 기술 입장해 보겠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다, 너무 심하게 누르네요 라고 약간은 걱정 섞인 의견도 있고요. 시외 움직임 보니 내일은 상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함께 입장해 보시죠. 주봉 월봉 관상이 크게 갈 놈이네.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왕이 될 수 있을지도 잠시 뒤 전문적인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 의견도 함께 보겠습니다. 철도 관련주 아니에요? 전차가 그 전차가 아니야?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철도 사업에 대한 전망도 빠질 수 없겠죠? 자세한 의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왔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면 차트는 잠시 후에 가격 전략 소개해 주실 때 같이 보도록 하고 합병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랄까 할까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할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바켓 분할합병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할합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분할합병을 했을 때 재무 건전성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가 된다라고 지금 주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지금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부채 비중에서 갖고 있는 게 32% 정도가 됩니다. 자본 총계에서 보면은 54%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바켓을 분할합병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본 총계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주주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철회한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분할합병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로 한 게 재무 건전성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도 재무 건전성을 목표로 유상증자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2조 4천억 정도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로 넘어가서 뭐 전차 관련된 내용, 방산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들 궁금해
애매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 차트 좀 분석을 해주시고 가격 전략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주봉과 월봉을 아까 그 종토방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주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한 번씩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이제 원전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충분히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월봉으로 보면 2000년도 이때가 엄청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닥권에 있었는데 지금 월봉상으로도 지금 가장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거래량이 있었던 매물대 구간을 최근에 이제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7월달 고점, 최근 고점이죠. 올해 연고점을 한번 목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 저점입니다. 22,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의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원이고요. 손절가는 2,2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는데 분석 좀 부탁드리고 가격 전략도 함께 좀 제시해 주시죠. 오늘 종가가 18,710원입니다. 최근에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한 2달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7월 18일 날 고점 25,000원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꺾이는 거.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추세가 전환되면서 약 한 43거래일 41거래일 정도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이고 어느 정도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 매물대는 21,0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1,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블랙먼데이 때 저점이죠.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21,000원까지 1차적으로 바라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